3명, 중국 선원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여당에 의해 발의된 지 86일 만에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법조계 일각의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 수리를 유보했던 결정에는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하버드 로스쿨 램시어 교수가 주장한 것에 대해 위안부는 강제 모집됐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목포가 13도, 포항과 울산이 19도로 전국이 9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청도 지역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로,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6.0도입니다. 이영훈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인디언의 영혼을 담은 화가로 불린 에밀리 카가 쓴 글입니다. 비가 벤의 지붕을 두드린다. 동물들은 잠에 빠져있다. 자동차 한 대가 벤의 위쪽 도로에서 불빛을 나리며 환상처럼 사라진다. 그녀는 61살 때 자신이 기르는 원숭이 강아지들과 함께 이동주택에서 살기로 결심하죠. 노년을 두려워하며 지붕에 물을 새는 것을 한탄하고 있기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삶을 만들어 보리라. 어차피 인생은 어렵고 두려운 것이 가득하니 더 과감한 길을 선택하겠다. 좀 멋지죠? MC 캠페인 꿈의 지도, 보면 볼수록 러블리 BTV,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합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의 연중 10% 특별 할인 알고 계신가요? 1인당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강원 상품권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강원 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모든 가맹점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소상공인과 가맹점은 매출 증대로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바일 강원 상품권.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사천 보헤미안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이진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호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최근에 2천억 원 가량의 대규모
트렌드 시간에는 이렇게 자동차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회사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꿀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청년 임대주택, 청년주택 등등 다양한 정책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꺼번에 좀 모아봤어요.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 살펴보겠고요. 2월 20일 토요일 손에 잡힌 경제,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잠깐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아우디 A6를 월 30만원대로 부담없이 36개월 무이자 앱으로 기분 좋게 아우디 보증 프로그램으로 5년간 든든하게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A6 45 TFSI 5년 또는 최종 주행거리 15만 킬로미터 보증 서비스 제공. 자세한 사양은 연장 보증서 및 홈페이지 참조.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및 제공. 2월 기준 상납 30%, 투자금리 0%, 최고금리 2.7%, 연체 이자율 약정이자율 플러스 3% 부과, 법정 최고금리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2%,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 참조. 과도한 및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적인 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태어난 우리 손주는 150살까지 살 수도 있다네요. 오래 사는 일이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고 약의 근간이 되는 원료의학에서 완제의학까지 150살에도 경보제약이 함께합니다. 잘 부탁해요, 경보. 알려드립니다. 2020년 주택관리사 최종 합격생 1,710명 중 약 65%가 에듀윌 회원이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주택관리사 합격도 역시 에듀윌은 합격이다. 본 광고는 23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수험번호를 입력한 자사 홈페이지 회원 합격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장민호입니다. 물까지 깨끗한 우유는 대성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고 20만 원 지원금도 받으세요. I love city, I love the city, I love snow. Mommy and baby and kids. City. 온 가족 프리미엄 유산균 CTI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최근에 쿠팡, 하이퍼 커넥트 같은 국내 유명 스타트업들이 서로 투자도 하고 인수도 하고 해외로 진출하기도 하고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또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오늘 ICT 트렌드 시간에 이런저런 내용들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준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투자받았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어요. 한 2천억 원 좀 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글로벌 투자사인 칼라일 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 한 2,20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한 것인데요. 기업 가치를요, 무려 3조 4,200억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원래 2017년에도 미국의 TPG라는 곳에서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때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1조 6천억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2배 이상 기업 가치 뛰어오르는 것으로 이제 평가받으면서 이번에 2,200억 투자를 유치한 것이죠. 만약 이게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상장되어 있었다면 3년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을 것이다, 그 말이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카카오 택시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마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그래서 모빌리티 하면은 요즘에 거의 뭐 모든 탈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앱에서 우리가 탈 수 있는 거의 모든 어떤 탈 것들을 다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을 뭐 자전거, 뭐 리어카, 오토바이 이런 것들도 뭐 앞으로도 주고 서로 빌려받고 이런 서비스를 뭉쳐놓겠다. 네, 그렇죠. 뭐 지금도 보면 택시나 자전거, 뭐 셔틀, 시외버스, 기차 등 각종 이동수단을 중개를 하고 있고요. 또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동 기포들 뭐 이런 것들까지 뭐 다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앱 사용자가 2,800만 명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는 매출도 뭐 2019년 대비 3배 정도 성장을 해서 올해는 뭐 영업이익 흑자도 예상하고 있는 뭐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곳에서 정말
서비스인데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한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돈이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투자가 될 정도로 이 분야가 핫하냐, 이 두 가지를 좀 우리 관점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에 뭐 해외나 여러 곳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내에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자체에 대한 확장성이나 관련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된 것을 가지고 그럼 새로운 것들이 무엇이 생길까라고 봤을 때 기존보다도 더 이러한 교통수단들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최근에 그 카카오 벤티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렉스라든지 중형차를 활용하는 일종의 교통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차를 불렀을 때 택시가 오는 게 아니라 큰 중형차, 승합차가 오는 것이죠. 그 승합차를 타고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마치 예전에 우리가 하다를 좀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에 전국에 한 10,000대까지 확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브랜드를 더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타다가 이거 하다가 만대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택시기사님들이 반발하기 시작해서 서비스가 멈췄는데 이거는 오케이인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 모빌리티 분야에서 그 타다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로는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이나 택시 면허를 사고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벤티 만대는 택시 면허 10,000개를 갖고 시작하겠다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개가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택시 기사분들이 자기 택시가 아니라 이러한 카카오의 벤티를 활용해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를 할 때 플랫폼 운송 사업이나 플랫폼 가맹을 하거나 플랫폼 중개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기존 택시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혹은 기존 택시 면허를 가지신 분들을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운행을 하거나 혹은 뭐 기여금을 내고 나서 택시 총량제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기존 택시 회사를 인수해오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요.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여러 그 택시 회사들을 인수하고 또 아예 택시 회사들과 계속 이런 어떤 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타다가 택시와 부딪혔던 이유가 서로 이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쪽은 그냥 그럼 저희도 택시를 할게요. 낼 거 내고 비용 부담할 거 다 부담하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반반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예전에 타다를 썼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차의 어떤 청결에만 쾌적함도 있지만 어떤 기사에 대한 어떤 신뢰감, 기사에 대해서 좀 어떤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좋아할 건 없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네, 특히나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아무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존의 택시 기사분들이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바뀔 수 있는데 그분이다. 맞습니다. 이제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똑같은 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마디로 껍질만 바뀌었지 내부의 컨텐츠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나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래서 기사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 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택시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이런 것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드리는 게 서비스가 될 줄은 이거 알겠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네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그럼 이런 돈을 받아서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러한 모빌리티 회사들이 지금 보면은 기존의 교통을 하던 회사라기보다는 통신이나 플랫폼 아니면은 뭔가 ICT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카카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어떤 식까지 확장할 것인지 그림을 우리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이들의 벤치마크 모델 아니면 되고 싶어하는 목적의 모델은 역시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우는 그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랩이라는 회사는 어떤 서비스합니까? 그랩이라는 회사는요. 그랩이라는 회사의 처음의 시작은 마치 지금 우버나 아니면 카카오티처럼 차량 호출에서 시작했어요.